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부산 맹학교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매경 부산교육감과 해당 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사건의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제20회 한마음 교류대회가 전남 영암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지방정부의 맞춤형 복지 실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중해학술복지재단이 장애인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미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들의 작품 30여 점이 4일까지 관객과 만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마지막 확인 국감에서 부산 맹학교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늑장 대응과 사건 은폐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마라톤 공방을 벌이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정유림 기자입니다. 가슴에 손을 넣고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4년간 진행이 되어 온 일을 바로잡는 일인데 그것이 체육대회 개최보다 중요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현장. 이매경 부산시 교육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부산판 도가니로 알려진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감사기관인 교육청의 은폐와 제19 감사계 논란이 지적됐습니다. 임 교육감은 앞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지만 교문위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날 밤 9시가 다 돼서야 국감장에 나타났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가해 교사를 옹호한 학교 측과 이를 방조한 교육청, 피해 학생들에 대한 회유와 합의의사 녹취 강요 등으로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교육청의 조직적 은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엉터리로 처리를 했는지 그 과정이 대략은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체 학교에 그럼 교육감님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내놓은 성폭력 예방 세부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철저하게 이거 감시도 하고 지키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어떤 조치가 안 갔네요? 자정 넘게 진행된 마라톤 국감 끝에 임 교육감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에게는 중징계를, 사건 은폐 교원들에게는 그에 맞는 인사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제20회 한마음 교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다양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달 31일 한마음 교류대회 현장. 1994년 시작돼 제20회를 맞이한 한마음 교류대회는 매년 지역을 순회해가며 지역별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지방정부의 맞춤형 복지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목포에서 개최됐으며 지역 장애인의 욕구와 여건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계 주요 화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역 장애인 단체장과 종사자,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대회에서는 특히 장애 등급제 폐지와 개편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 또는 급여 내용을 받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인데 그런 구조가 서비스나 급여에 맞게끔 제 역할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지역 우수장애인 복지 사업을 비롯한 지자체 의정활동 사례 발표 등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국내 한 기업이 장애 학생을 위한 예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둘러앉아 그림 그리기에 푹 빠졌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 하얀 도화지를 채워갑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귀담아 듣다 보니 어느새 하얀 도화지가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변해갑니다. 시력이 그린 작품을 많이 넣는 거고요. 앞으로는 선생님들과 더 많은 작품을 하고 싶어요.
이곳은 홀트 학교 학생들이 화가의 꿈을 키워가는 수업 현장. 장애 학생들을 위해 JW 중해그룹의 공익재단인 중해학술복지재단이 미술 전문가와 아이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이들이 함께 그렸던 작품들은 지난달 30일 대학로 홍대 아트센터에 전시돼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들 작품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기대 이상으로 애들이 작품 보고 좋아하는 거에 저도 감동받았고요. 이런 재능 기부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이날 전시와 함께 치러진 시상식에서 6명의 홀트 학생은 JW 중해그룹의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를 뜻하는 1030 직업재활의 날인데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이 소득 증대를 위한 기념 행사와 생산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예쁜 장신구가 가득 달린 나무들, 반짝반짝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제5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열린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현장입니다. 올해는 201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가치 창조 및 판로 확대의 해를 선포하고자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덕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장애계 단체장들이 참여했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산품 판매를 위해 수고해온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함께 열린 생산품 박람회장에서는 제과제빵 등 생산제품 전시와 판매도 진행됐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 주시면 장애인분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단순 가공제품에서 나아가 비장애인이 함께 제작해 만든 가구도 선보여 장애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영석 우리 디자이너님께서 저희 친구들에게 1년여 동안 가르쳐준 목공의 기술이 오늘 전시회 때 좀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드로잉 데스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4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허리를 펴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0월 30일 1030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를 뜻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이날의 행사가 장애인의 직업 능력과 생산품에 대한 편견에서 나아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정부가 합동에 근무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정부 대표 민원 전화인 110 콜센터와 연계해 전화번호 110번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복지 부정 신고 상담과 접수, 처리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신고자에 대해서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와 함께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행 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제2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서는 민원 다발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 중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차 합동 단속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서울에 위치한 한 극단의 연습실. 단원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들은 장애인 문화예술극회 휘례 단원들. 2주 앞으로 다가온 공연을 위해 매일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인데요. 대본이 손에 익을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다른 단원들이 연기하는 모습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대사와 동선을 맞춰보는 배우들. 리허설이지만 공연을 코앞에 둔 탓에 작은 실수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진지한 눈빛과 표정 연기가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합니다. 작품을 쓰고 그리고 장애인 시선으로 만든 작품이고 그렇지만 그냥 그 시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장수 장애인극단 휠의 13주년 특별기획공연 민들레. 여성장애인인 주인공 연희가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후 세상과 맞서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특히 단체가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장애인 작가와 장애인 연출가가 작품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출가 신강수 씨는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장애인 예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들도 왔을 때 그냥 관객의 입장으로 왔으니까 바라보는 배우도 장애인 배우가 아닌 그냥 배우의 입장으로 보셔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예술이구나라고 그냥 11년간 예술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장애인 예술극단 휠. 이들의 무대 위 열정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공연은 13일부터 성미산 마을극장에 오릅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영화 소식입니다. 어릴 적 수영 유망주로 대회에서 1, 2위를 다투던 원일과 우상.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원일은 수영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우상은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합니다. 두 사람은 국내 최고의 명문 체구에서 제외하지만 원일은 우상과의 정면 승부를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데 한국 영화 최초로 수영을 소재로 한 노브레시. 현재 가장 핫한 배우 이종석과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서인국이 각자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요. 하이틴 성장 영화에 기대되는 모든 장면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은 영화로 스포츠만이 가질 수 있는 역동성을 관객에게 선사합니다. 거리를 전전하던 소녀 니키타. 정체불명의 비밀 정보기관에서 전문 킬러로 자라는데요. 가냘픈 몸에 버겁게만 보이는 대형 매그넘 권총을 양손에 들고 주어지는 임무에 따라 숙청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니키타는 처음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런 니키타에게 조직으로부터 위험천만한 임무가 전달되는데 선명해진 HD 리마스터링으로 돌아온 영화 니키타. 니키타의 가냘파 보이지만 강렬한 숏헤어와 매그넘 쌍권총, 기상천외한 변장들은 여전사가 등장하는 액션 장르의 재미를 한껏 높여주는데요. 특히 니키타가 남장을 하고 레옹의 장 르노와 콤비로 활약하는 장면은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화이트 고릴라 스노우. 특별한 외모 때문에 고릴라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데요. 평범한 검은 고릴라가 되어 친구를 만들고 싶은 스노우는 레드 팬더 샘과 함께 신비한 힘을 가진 기적의 마녀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화이트 고릴라를 노리는 악당 루크가 그들을 쫓아오면서 스노우의 모험은 더욱 험난해져만 가는데 196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동물원에 있었던 세계 유일의 화이트 고릴라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사회적으로 민감한 왕따 문제를 밝고 따뜻하게 그려내며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데요. 여기에 마녀를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험담이 재미를 더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김동숙 작가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긍정의 삶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색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 위에 생명력이 느껴지는 나팔꽃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나무와 청명한 하늘 아래 양들의 뛰노는 모습을 보며 작가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동숙 작가가 긍정의 삶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색채전 19번째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김 작가는 올해 발생했던 교통사고 후 회복 과정에서 생각했던 삶에 대한 애환을 작품에 그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긍정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색채고요. 사람이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 있는 한은, 숨쉬고 있는 한은 그게 행운이고 기적인 것 같아요. 한편 개인전에 참석한 동료 작가들은 이번 김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서 행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행복과 또 밝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애 예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도전 정신과 인내를 갖고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는 김동숙 작가. 작품을 통해 긍정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김동숙 작가의 개인전은 이달 5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립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배움의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황혼에 접어든 무렵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통해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어르신들을 경기도청 최창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나둘씩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어르신들. 자리에 앉자마자 출석을 부르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디귿과 리을을 배우는 날. 올해 71살의 전정자 할머니는 이 수업을 통해 글자를 몰라서 겪었던 평생의 한을 풀게 됐습니다. 배우기 전엔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글씨를 내 이름자리에도 쓰고 그러니까는 좋죠. 또 다른 경로당에선 풍선으로 벽장식을 만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문해교실과 만들기, 댄스 수업 등을 하면서 경로당 분위기가 올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행복교실이 이게가 이제 하고 나서는 그 수업이 다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아주 재미들지래가지고요.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시작된 어르신 행복배움대 교육.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시민대학이 손을 잡고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과 쉼터를 배움터로 조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깨우치게 되면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인생의 2막을 여는 어르신들. 더불어 마을 강사와 학습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장애인들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유도하고자 지체장애인 자립실천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장애인과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모여 회원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과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지체장애인들의 사기 진작으로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5만 명의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된 후원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국민 참여운동, 사랑의 끈 연결운동이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지부가 4회째 이어온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에게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사회 지도층 인사와 1:1 자매 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입니다. 이날은 26명의 학생이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사랑의 끈 연결운동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실적 애로사항과 진로 문제에 대해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생산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여수시 사회적 기업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는 착한 기업 희망의 일터란 주제로 지역 내 사회적 기업 16곳이 참석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은 제과제빵, 친환경 제품, 마을기업 제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생소한 시민들에게 생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부산 맹학교에서 부산판 도가니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관계당국의 늑장 대응과 은폐 의혹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은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